자, 이번 시간은 우리가 요 1차 부등식에 대한 활용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할 거예요. 앞선 시간에서 1차 부등식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해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다면, 이번엔 그 부등식을 활용한 문제 풀이에 대해서 배울 건데, 우리가 이거 1차 방정식에 활용해서 했었던 방식과 마찬가지로 일단은 이 문제가 문장제로 이렇게 쫙 풀어져 나올 거잖아. 그러면 뭐부터 해야 되냐면 그 문제에 대한 뜻을 먼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 그래야지만 내가 뭘 구해야 되는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답을 쓸 수 있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뜻을 정확하게 내가 이해를 하게 되면 이 미지수를 정하는 과정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게 돼요. 그래서 보통은 구하려고 하는 값, 마지막에 이제 물어보는 값을 보통 미지수로 놓고 시작을 하는 거지. 그리고 나서 그런 이해를 바탕으로 그 문제의 뜻에 맞게끔 1차 부등식을 세우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앞에서 우리가 연습했었던 부등식을 풀어가지고 해를 구하시면 돼요. 근데 마지막에 반드시 꼭 내가 구한 해가 이 답에 맞는지를 확인을 좀 하세요. 검토를 하란 얘기야. 알겠니? 확인까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상식선을 벗어나는 그런 대답을 하면 안 되는 게, 예를 들어서 뭐 이상, 이하, 초과, 미만 뭐 이런 표현에 대한 부등식에 대한 기호를 정확하게 이제 표현하는 건 이제 기본적인 상식이 되는 거고, 그리고 뭐 개수나 뭐 사람 수, 횟수 뭐 이런 거를 물어봤는데 막 분수가 나오고 소수가 나오고 그럼 돼, 안 돼?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구한 해 중에서는 자연수만 우리가 답으로 표시를 해야 된다라는 정도로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문제 유형을 좀 많이 풀어감으로써 우리가 좀 체득을 하는 게 가장 좋다고 봐요. 그래서 예제 문제를 선생님하고 한번 풀어보고 유제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푸는 걸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어떤 자연수에 6을 더한 다음에 5배를 한 수는 50보다 크다고 할 때, 우리가 여기까지 딱 끊어놓고 사실 여기까지는 앞에서 했었던 단원이지, 부등식을 만드는 과정. 그리고 나서 그 안에 있는 해를 구하라. 근데 그 해를 구하는 게 그냥 무조건 해를 구하는 게 아니라 그 해, 부등식의 해 안에서 자연수여만 하고 가장 작은 걸 구하라. 이렇게 이제 문제를 마지막에 이제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확인을 하란 얘기예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 부등식을 푸는데 크게 지장이 없을 거예요. 여기 보시면 어떤 자연수를 x로 놓고 부등식을 세우는 거죠. 어떤 자연수에 6을 더한 다음에 5배를 하면 x에다가 6을 더한 다음에 5배를 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 근데 그게 50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이 x 더하기 6의 5배를 한 게 50보다 크다. 이렇게 흉호는 쓰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나서 이 부등식을 풀어주는 거야. 그럼 이거 전개하면 5x 더하기 30이 50이 되고, 그럼 5x가 30이 넘어가니까 20보다 크다가 되겠죠. 여기가 20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아니죠. 20이 아니죠. 5로 나누니까 4가 돼야 되겠죠. 4. 그런 다음에 이제 이 x에 들어가는 가장 작은 자연수는 뭐냐라고 물어봤는데 여기다가 4 이렇게 쓰면 돼, 안 돼? 안 돼요. 안 되죠. 여기 지금 등호가 없지? 4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 작은 거니까 5가 정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알겠니? 여러분들 보면은 이런 실수를 많이 해요. 요거를 잘 한번 확인을 해갖고 답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확인을 해본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5라고 했으니까 답이 5를 한번 넣어보는 거야, 실제로. 그럼 x에다 5를 대입하게 되면 얘가 이제 55가 되죠. 50보다 크다라는 게 이제 맞지? 맞는 얘기가 되는구나. 근데 만약에 4를 넣게 되면은 이게 50이 돼버리잖아. 그럼 50이 50보다 크다라고 하는 이런 부등식은 이제 성립이 안 해요. 안 돼요. 말이 맞지가 않아. 그래서 자연수 4 같은 경우에는 해가 아니고 5가 바로 이 문제의 뜻에 맞는 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니? 자, 그럼 유제 1-1하고 1-2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유제 1-1번 같은 경우는 정수를 5배 하여 7을 빼면 어떤 정수를 x라고 놨을 때, 그러면 5배 하여 5x에서 7을 빼면 이 정수의 3배를 한 거.
3배를 한 거에다가 5를 더한 거보다는 작지 않다라는 게 무슨 말이야? 바꿔 말하면 크거나 같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등식의 해를 구하면 되는 겁니다. 2x가 12, x가 6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1번이 되는 거고, 두 번째 볼게요. 여러분들 이렇게 연속하는 세 자연수라고 나오면 이 연속하는 세 자연수의 특징이 뭐냐면 연속하는 세 자연수가 차이가 얼마나? 1 차이 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연속하는 세 자연수를 첫 번째는 하나를 내가 x라고 두면은 두 번째는 x 플러스 1 혹은 x 플러스 2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1, x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어. 혹은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이렇게 표현이 다 가능한 거야. 뭘 해도 상관은 없는데 이 문제에서는 합이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럼 이렇게 내가 설정을 했을 때 첫 번째 설정, 두 번째 설정, 세 번째 설정을 했을 때 다 더했을 경우 계산이 조금 깔끔하게 떨어지는 게 몇 번째니? 번째. 세 번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세 개의 자연수에 대한 합을 물어보면은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문제를 풀 거예요. 알겠어요? 요 위에 있는 이 두 가지의 방식보다는 이렇게 세 자연수를 설정해 놓은 다음에 이걸 다 더하래. 그럼 얘를 다 더하면은 이거 세 개 더하면 어떻게 돼? 3x. 3x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3x가 지금 81보다 어떻다? 작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x가 뭐보다 작다? 27보다 작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x가 27보다 작다라고 했을 때 이 문제에서 가장 큰 자연수라고 그랬죠. 가장 큰 거. 그럼 x가 제일 커야 된다는 거 아니냐? 그럼 여기서 가장 큰 x는 뭐야? 가장 큰 자연수 x는 얼마가 돼야 돼? 26이 돼야 되는 거지. 27보다 작아야 되니까. 그래서 x가 26이 되는 거고 나머지 세 개를 다 찾아라고 하는 거는 여기 나와 있던 요 처음에 우리가 정해놨던 요 설정된 값에다가 x에 26을 대입하면 25, 26, 27 이렇게 세 가지의 자연수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겨서 61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2번. 자, 인터넷 쇼핑몰에서 오렌지랑 참외를 합쳐가지고 20개를 살 거래요. 오렌지, 참외 합쳐서. 근데 오렌지 하나의 가격은 1,500원이고 참외는 한 개에 1,000원이래. 근데 그냥 주문을 하면 배송료가 2,500원이 들어간대. 내가 돈이 3만 원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3만 원밖에 없는데 그 3만 원 가지고 이걸 사고 싶은 거죠. 그랬을 때 오렌지를 최대 몇 개 살 수 있는가를 물어봤어요. 자, 지금 문제 상황이 조금 복잡해요. 이런 경우는 기본적으로 뭐부터 해야 되냐면은 미지수를 설정해야 돼. 뭘 미지수라고 설정을 해야 될까? 바로 오렌지의 개수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정리를 좀 할게요. 첫 번째는 오렌지의 개수를 x개라고 놓으면은 참외는 몇 개를 사야 되니? 라고 물어봤을 때 참외 개수는 몇 개가 돼야 될까? 20 마이너스 x. 20에서 x를 뺀 개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개수가 이 문자로 표현이 된 거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은 내가 오렌지 x개 사면 오렌지의 가격은 얼마가 되는 거야? 하나당 1,500원이니까 1500x. 1,500x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참외의 가격은 어떻게 돼요? 하나당 참외가 1,000원이죠? 1,000원 곱하기 20 마이너스 x가 되는 거지. 그지? 자, 근데 여기에 뭐가 추가가 돼야 돼? 배송료가 추가가 돼야 돼. 배송료 얼마? 2,500원. 2,500원. 자, 이 세 개의 값을 다 더해야 그게 내가 이 과일을, 이 오렌지랑 참외를 전체 샀을 때 들어가는 총 금액이 되는 거야. 그래서 총 금액이라고 하는 게, 총 금액은 1,500x에다가, 그 다음에 참외 가격인
1000 곱하기 20-x에다가 거기다가 뭐 배송료인 2,500원까지 다 더했을 금액이 총 금액이 되는 거고 이게 얼마를 넘어가면 안 된다고? 3만 원을 넘어가지 않는다. 그럼 이거 왜 3만 원보다 어때야 돼?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죠. 넘지 않는다라는 거는 딱 3만 원이 돼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하다 이렇게 표현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등식을 이제 풀면 되겠네. 1500x에 플러스 이거 2만 원 마이너스 1000x 플러스 2500 3만이죠. 얘네들 동료하니까 계산하면 이게 500x가 돼요. 500x. 그리고 얘네들 더하면은 22,500원이죠. 22,500. 그리고 3만. 그러면 500x가 3만에서 22,500 빼니까 7,500원이 되겠네. 그럼 양변을 500으로 나누면은 어떻게 돼요, 이거? X x가 3. 1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러니까 x가 오렌지야. 오렌지를 최대 몇 개 살 수 있다고? 15. 15개. 이런 식으로 푸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는 그 어떤 그 문장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이 위에 선생님이 적은 것처럼 연습장에다가 하나씩 하나씩 정리를 해 가면서 풀어야지 그냥 보이는 대로 그냥 뭐야 숫자만 놓고 막 이렇게 식을 한 번에 만들려고 그러면 복잡합니다. 알겠어요? 반드시 연습장을 이용해서 이 풀이를 꼼꼼하게 하나씩 체크해 가면서 가셔야 됩니다. 자, 그럼 밑에 있는 2-1번 있죠? 이거 한번 풀어볼게요. 이거는 이제 9송이가 되겠죠.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자, 3번으로 갈게요. 자, 어느 주차장의 주차 요금은 30분까지는 1,500원입니다. 30분까지 1,500원이고, 30분이 지나면 1분마다 100원씩 요금이 추가됩니다. 이 주차 요금이 4,000원을 넘지 않으려면 몇 분 주차할 수 있냐 물어본 거예요. 자, 이 상황 자체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예시를 한번 들여보는 거지. 예를 들어서 내가 주차 시간을 예를 들어서 주차 시간을 40분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 그러면 이제 주차 요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주차 요금은 일단은 30분 동안 얼마라고? 1,500원이죠. 1,500원을 내. 근데 30분에서 몇 분을 더 지금 내가 추가 요금을 낸 거야. 추가 시간이 얼마나 되는 거야? 40분 동안 내가 주차를 하면 10분을 추가한 거잖아. 네. 그러니까 10분에 대한 금액을 더 더해줘야 되죠. 그지? 30분 이후부터는 10분, 1분마다 얼마라고? 100원. 100원. 그러면 내가 10분을 더 추가했으니까 나 얼마를 더 내야 돼, 여기다? 1,000원. 그렇지. 10분. 100원짜리 10번.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럼 보세요. 내가 여기서 문제에서 몇 분을 지금 주차할 수 있냐라고 물어봤어. 그럼 여기 식을 주차 시간이 40분이 아닌데 여기 10분이라고 하는 이 계산은요. 사실 어떻게 나온 거냐면 이 10분이 40분이라는 주차 시간에서 30분이라는 시간은 제외한 시간이 된다는 거지. 그럼 봐봐. 내가 이 주차 시간을 X분이라고 해보자. X분. 그러면 일단 주차 요금이 얼마냐면은 주차 이 요금은 30분은 했을 거 아니야. 30분. 30분 주차를 하니까 1,500원이 들어가죠. 1,500원이 일단 필요하고 거기에다가 30분 이후부터 100원씩 추가가 돼요. 분당. 그럼 100원씩 곱하기 여기 식이 어떻게 돼야 돼? X분 중에서 X 30. 그렇지. X분 중에서 30분을 뺀 가격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그 주차 요금이 얼마를 넘지 말라고? 4,000원을 넘지 않아야 된다. 4,000원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이렇게 부등식이 만들어지는 거고 이걸 이제 정리하시면 1,500 플러스 100x 마이너스 3,000 얘가 4,00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100x 요거 두 개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1500이죠. 마이너스 1500. 4000. 그러니까 100x가 1500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x는 55분 이하가 됩니다. 주차 요금은, 주차 시간은 55분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문자를 여러분들 이제 미지수를 전체 주차 시간으로 놔도 되고, 아니면 나는 미지수를 이렇게 놓겠다. 내가 x를 얘는 주차 시간으로 놨지만 30분이 지난 이후에 추가 시간을 x로 놓겠다. 이렇게 해도 돼요. 추가 시간을 x로 놓으면 식이 어떻게 돼? 추가 시간이 x가 되면은 1,500원에다가 더하기 100x. 그냥 100x. 얘가 4,000원 이하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그럼 100x가 뭐이 하냐? 2,50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x가 25 이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x는 전체 주차 시간이 아니라 30분 이후에 추가 시간이 되는 거지, 지금 이거는. 그러니까 추가 시간은 25분이 최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전체 주차 시간은 처음에 30분 기본 플러스 25분에서 55분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도 돼요. 알겠지? 그래서 미지수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이 식 자체가 바뀔 수가 있어, 다양하게. 그건 여러분들이 어떤 게 이제 편한 거를 선택하시면 돼요. 됐나요? 자, 그럼 밑에 3-1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네. 초과된 사람을 x로 놨을 때 이런 부등식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거를 풀어주고 얼마냐? 28,000원이죠. 그 x가 14 이상이다. 이하다. 근데 이제 x가 초과된 사람이니까 최대 이제 14명에다가 원래 기존에 10명 더해서 24명. 네. 잘했어요. 맞았니? 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예제 4번 갈게요. 자, 학교 앞 문구점에서 공책 한 권의 가격이 1,000원인데 할인 매장에서는 800원이래요. 여러분들 이 1,000원짜리를 800원에 파는 거는 몇 프로 할인을 하는 거게? 20%. 그렇지, 20%. 그럼 이거 알아야 돼, 일단. 20%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금액은 20% 할인했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어떻게 계산해? 20% 할인이다. 예를 들면 20% 할인, 1,000 곱하기 곱하기 100분의 20. 아니지. 1에서 0.2 아, 뺀 값을 곱하는 거죠. 그죠? 1,000 곱하기 100분의 20을 하면 200원이야. 그러니까 200원을 깎아준 거니까 1에서 뺀 값을 곱하는 거야. 알겠어요? 이 설명을 왜 하냐면 요 밑에 4-1에 여기 15% 나오죠? 요거 풀 때 알고 있으라고 하는 거야, 지금. 자, 그래서 이게 800원이래. 근데 할인 매장을 가려면 교통비가 들어가요. 교통비가 1,800원이 들어간대. 그러면 공책을 만약에 내가 한 권만 살 건데 할인 매장을 가면 돈이 더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지? 그렇기 때문에 공책을 좀 많이 사면 살수록 이 교통비를 어떻게 보면은 좀 극대화 시킬 수 있지 않을까. 교통비의 이 금액을 차감시킬 수 있는 공책의 권수가 몇 개냐,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이걸 이제 부등식으로 표현을 해줘야 돼. 자, 그러면 일단은 문구점에서 샀을 때를 살펴보자. 문구점. 자, 문구점에서 살 거야. 공책을 몇 권 사야 되는지 몰라. 그 공책의 권수를 우리가 X권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문구점에서 내가 X권을 사면 얼마냐면 1000X야, 1000X. 그지? 근데 이거를 할인 매장에서 사잖아? 그럼 얼마예요? 800x. 그렇지, 800X예요. 그런데 할인 매장에서 사면은 뭐가 추가돼야 돼? 플러스 1800. 그렇지, 교통비가 추가가 돼야 돼. 그럼 봐봐.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조금 더 아끼고 싶은 거 아니야. 어? 근데 어디서 살 거냐면 할인 매장에서 살 거야. 할인 매장에서 산 게 문구점에서 산 것보다 더 싸야 된다는 얘기지. 그지? 그럼 더 싸야 된다라는 그 표현을 부등식으로 나타내면
할인 매장에서 산 금액이 문구점에서 산 금액보다 어때야 된다? 싸다니까 더 작아야 된다. 이렇게 부등식이 나오는 거죠. 이해돼요? 그래서 이 부등식의 해를 구해주면 이거 두 개를 이항시킬게요. 이렇게 쪽으로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200x가 크다. 마이너스 1800. 그래서 마이너스 200으로 나누면 음수니까 부동만 바뀌고 9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9건보다는 많이 사야 할인 매장에서 산 게 더 유리한 거예요. 몇 건? 몇 건 사야 돼 그러면? 최소 몇 건? 물건 그렇지. 10건이 되는 거. 알겠죠? 자, 밑에 4-1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4-1번 같은 경우는 한 사람당 6,000원이래 입장료가. 그런데 20명 단체 관람객은 15%의 할인을 해준대. 그럼 15%의 할인이라는 것은 얼마를 내면 되냐? 일단 그걸 생각을 해야 되지. 우리가 15% 할인해주면 이제 뭘 곱해야 돼? 원래 금액에다가 1-0.15를 곱한 금액으로 입장료를 내면 된다는 거야. 몇 명일 때? 20명일 때. 그러니까 20명이 아니라 20명 이상일 때지. 그러니까 최소 20명일 때. 근데 이 금액을 나는 이제 20명이 안 채워진 거죠. 20명 미만이 갈 거예요. 20명 미만이 가면 얼마냐면 6,000원이란 말이에요. 6,000원. 그랬을 때 20명 이상을 간 경우의 금액과 20명 미만으로 갔을 때 금액이 뭔가 차이가 있을 거란 얘기지. 근데 이제 입장료에서 15%를 할인해 주기 때문에 그 할인된 금액에 대해서 비교를 좀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만약에 할인을 안 해주면 할인을 안 해줘. 할인을 안 해주고 20명이 갔다고 쳐봐. 20명. 자, 20명이 이제 입장을 할 거야. 20명이 입장을 하면 6,000원 곱하기 20이에요. 그냥. 그런데 20명 가면은 할인해줘야 되지. 얼마 할인해줘야 되냐면은 15% 할인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여기다 곱하기 1-0.15를 곱해야 돼. 이걸 계산하면은 6,000 곱하기 20 곱하기 이게 0.85가 돼요. 그래서 두 칸 옮기고 여기 0 두 개 지우면은 1200에다가 85를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12에다가 85를 곱해볼게요. 그럼 5, 20, 5, 1은 5, 60, 26, 할인 8, 9. 만 20에 0 두 개니까 10만 2천원이에요. 10만 2천원. 10만 2천원. 그러니까 20명이 가면은 10만 2천원이라고. 오케이? 근데 할인을 안 해주면 원래 얼마야? 12만 원이라는 얘기죠. 이해되죠? 여기까지? 근데 여기에 갈 사람들이 20명이 안 된다는 거야. 20명이 안 되면 할인을 안 해준다는 거지. 그럼 20명이 안 되면, 만약에 20명이 안 된 상태에서 20명보다 작은 X명이 이제 입장을 하겠다. 그러면은 그냥 6,000 곱하기 X가 되는 거야. 근데 이 금액하고 여기 나와 있는 20명이 갔을 때 금액을 비교해 보자는 거야. 6,000 곱하기 X랑 10만 2천원이라는 이 금액을 비교했을 때, 이 10만 2천원이라는 금액이 더 작으면 20명이 안 되더라도 20명 분을 사가지고 입장하는 게 더 싼 거 아니냐. 이해돼? 그래서 부등호 방향을 이쪽으로 이제 벌리는 거지. 그리고 이걸 계산해 보면 X 6천원으로 나누면요. 이게 6천분의 10만 2천원이 되고 0세기가 사라지고 약분하면 6으로 약분하면 6에다가 1, 17이 된다. 그러니까 X가 17명보다 많아지면 커지면 그러면 20명 단체 입장료를 사는 게 싼 거야. 오케이? 이거 해볼까? 자, 그러면 17보다 그냥 18명 갈게요. 18명, 19명, 그 다음 20명.
자, 20명 입장하면 얼마라고? 102,000원. 19명 입장하면 얼마야? 여기다가 19 곱하는 거죠. 6천에다가 19를 곱하는 거죠. 19. 69, 54, 626. 114,000원이 114,000원. 18명이면 68, 48, 108,000원이라는 거죠. 어때? 20명 입장료를 내는 것보다 18명, 19명 내는 입장료가 더 크죠? 그러니까 어차피 18명이 갈 거면 20명분 입장료 내서 가는 게 낫겠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는 거고, 따라서 20명 미만인 단체에서 몇 명 이상이면 그러니까 18명 이상이면 20명 단체 입장료를 끊는 게 낫다. 라고 해서 답은 4번. 이렇게 체크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 보면은 사실 이 문제 자체가 일상생활에서 충분히 겪을 수 있는 문제 아니니. 그지? 이런 거 딱 멋있게 한번 계산해가지고, 선생님한테 단체를 어디 놀러 갔대. 이거 좋아하는 애가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딱 풀어갖고, 야, 18명 가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그러면 여자가, 어머, 멋있다. 나오죠. 그죠? 우리가 수학 공부를 하면 이리저리 이제, 이익이 많이 남을 수 있어요. 자. 자, 그래서 이 소단원 끝내기 문제 요 4번, 5번만 좀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퍼센테이지 얘기가 나오면 약간 헷갈릴 수가 있어서 이건 좀 정리하고 갈게요. 자, 어느 서점에서 한 권에 10,000원인 책을 구매할 거야. 근데 이 책을 구매하는 방법이 두 가지래. 구매 가격의 10%를 할인해 주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은 3,000원을 그냥 깎아주는 쿠폰이 있어. 이렇게 두 가지의 쿠폰이 있는 거지. 이때 책을 몇 권 이상 구매해야지 10% 할인해주는 쿠폰이 조금 더 유리한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럼 봐봐. 내가 책을 몇 권 살 건지 모르겠어요. 그 책의 권수를 X권이라고 하면은 원래 이제 구입하는 가격이 얼마냐면 10,000원 곱하기 X가 되는 거예요. 10,000X가 되는 거지. 10,000X. 근데 이 가격을 두 가지 방법에 의해서 할인받을 수 있다는 거죠. 쿠폰이 두 개 있으니까. 첫 번째는 10% 할인을 해주는 거야. 그럼 10% 할인이라는 건 우리가 얼마를 곱해야 되냐면은 원래 가격에다가 곱하기 1 빼기 0.1. 그러니까 이제 0.9를 곱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0% 할인을 받게 되면은 9,000X 이렇게 나오는 거고, 두 번째는 그냥 3,000원을 할인해 주는 경우는 원래 구매 가격인 10,000X에다가 3,000원을 뺀 가격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 둘 중에 이 10% 할인이 더 유리하다는 얘기가 이 10% 할인의 금액이 3,000원 할인한 금액보다 작아야 된다는 얘기죠. 유리하다는 얘기니까 더 싸게 한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걸 부등식을 9,000X 그리고 10,000X 마이너스 3,000보다 작다 이렇게 이제 나타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항 시켜주면 마이너스 1000x가 3000보다 작고 마이너스 3000보다 작고 그럼 x가 마이너스 1000으로 나오니까 부등호 방향 바뀌고 3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책의 권수는 항상 자연수로 나와야 하고요. 3보다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최소 우리가 4권, 4권을 사면은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4권 이상 샀을 때 더 유리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4번을 보시면 되고, 자, 5번을 보면요, 5번. 자, 원가의 40%의 이익을 붙여서 정가를 정한대요. 원가와 정가의 차이를 알아야 돼. 이 원가라는 거는 내가 물건을 팔기 전에 사들이는 금액이지. 내가 사는 금액이야, 내가 사는 금액. 근데 내가 사는 금액을 그대로 팔면은 나한테 이익이 하나도 없잖아. 그래서 어느 정도에 대한 이제, 금액을 붙여서 팔아야 돼. 그게 바로 정가가 되는 거죠, 정가. 이익이 포함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게 이제 정가를 정하는 방법이 40%의 이익을 붙인다라는 거야.
그럼 40%의 이익을 붙인다는 말은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해줘야 되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1,000원짜리 과자를 샀어. 내 친구한테 40% 이익을 붙여서 팔고 싶은 거야. 그럼 1,000원짜리 사가지고 얼마에 팔아야 되냐면 1,000원에 파는 게 아니라 1,000원의 40%니까 얼마 이익이 남게? 400원이라는 이익이 남게 팔아야 되니까 1,000원에다가 400을 더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이 계산이 사실은 1,000원에다가 곱하기 1 플러스 0.4를 한 것만큼 곱해서 계산을 이제 정가를 정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 정가에 다시 20%를 할인해 준다. 그랬더니 6,000원 이상의 이익을 얻었다. 이 6,000원 이상의 이익을 얻은 거야, 이익. 그럼 이 티셔츠의 원가는 최소 얼마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럼 이 티셔츠의 가격을, 이 티셔츠의 가격, 그러니까 T의 원가를 우리가 X라고 놓는다면 정가는 어떻게 표현돼야 되냐면 X에다가 1.4를 곱하는 거야. 40%의 이익을 붙인 정가. 그리고 그 정가에 다시 20%를 할인해서 판매한 거니까 판매 가격을 어떻게 나타내야 되냐면은 정가인 금액에다가 20% 할인이니까 곱하기 0.8을 하는 거죠. 이 판매 가격에 이 이익이 6,000원 이상이래. 그럼 봐봐. 판매 가격 자체가 이익은 아니죠. 왜냐면 이 판매 가격 안에는 내가 이 들여온 티셔츠의 원가가 포함되어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이익이라고 하는 거는 판매 가격에서 원가를 빼야 그게 이익인 거야. 즉, 판매 가격인 x 곱하기 1.4 곱하기 0.8에서 원가인 x, 티셔츠의 원가인 x를 빼줘야 그게 이익이 되는 거고, 이 이익이 6,000원 이상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이 부등식을 풀이를 하시면 답이 나오게 됐습니다. 되겠습니다. 그래서 1.4랑 4, 0.8을 이제 곱하면 4, 8에 32, 110인데 1.12. 제가 1.12x에서 x를 빼면은 6,000 이상이다. 0.12가 6,000 이상이 되는 거고, x. 그러면 이제 0.12면은 100분의 10이죠. 100분의 12. 양변에다가 역수 12분의 100을 다 곱해주면, 위로 올라갈게요. x가 6,000 곱하기 12분의 10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5개 500이니까 5만이 되겠네요. 5만. 그래서 5만 원짜리 원가인 티를 지금 판매를 한 거죠. 아, 티 한 장에 5만 원이면은 굉장히 비싼 건데 브랜드 있는 건가 보네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요 첫 번째 그 유형별로 나눠져 있는 내용에 대한 1차 부등식 활용을 본 겁니다. 됐죠?